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 중력과 탄성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숙제 있었고 숙제 채점했는데 다들 괜찮은 것 같고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자, 1주차 거에 보면 8페이지죠. 8페이지에 21번이 질문으로 들어왔네요. 자, 8페이지에 21번. 자, 8페이지에 21번입니다. 자,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용수철에 줄을 매달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용수철이 그렇게 어렵게 배우진 않지만요. 고등과정에 올라가시면은 한번 고2나 고3 형이나 언니들 아니면 오빠나 물어보시면은요. 용수철이 쉬워요? 라고 물어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문제 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용수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수철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현재 고3들도 수능 보는 학생들도 용수철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꼬일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 근데 웃긴 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래프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단순, 이 정도면 쉽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은 쉽게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쉬운 거지 이게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진짜 물어보면 왜 꼬였나 물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걸 망각해서 정확한 뜻을 몰라서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정확히 하시기 바래요. 자, X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축에 보면은 추의 무게, 추 무게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무게니까는 힘의 단위죠. 힘의 단위니까 당연히 단위는 뉴턴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무게랑 질량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보시면은 늘어난 길이라고 되어 있죠. 늘어난 길이. 자, 여기서 늘어난 길이는 누구의 늘어난 길이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해야 될 건 뭘까요? 용수철은 원래 길이가 있어요. 용수철은 원래 길이가 있죠. 용수철은 원래 자신의 길이가 있어요. 한 요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길이는 늘어난 길이니까 원래 길이에서 얼마나 더 늘어났냐만을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돼요?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고교 과정에서는 이 원래 길이가 어디였는지를 헷갈리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볼게요. 자, 늘어난 길이는 센티미터로 줬네요. 원래 물리에서는 미터 단위를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추를 하나도 안 매달았더니 늘어난 길이가 0이다. 당연하죠. 추를 매달수록 추의 늘어난 길이는 그러니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비례한다. 그렇다는 소리는 추의 무게하고 용수철의 길이는 어떻다? 이거 비례한다는 표시예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를 하나 달 때보다는 추를 두 개 달 때가, 추를 두 개 달 때보다는 추를 세 개 달 때가 늘어난 길이가 두 배, 세 배씩 늘어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추를 세 개 매달았을 때 몇 cm 늘어났대요? 1cm 늘어나고.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추의 무게 3개란데 6N일 때는 그때는 여기가 몇 cm? 2cm 두 배로 늘어나더라. 자,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10cm가 되었다면 자, 그럼 우린 단순 비례식을 풀 거예요. 지금부터는 단순 비례식을 풀 건데 그럼 어차피 비례하니까 우리는 비례식을 쓸 거예요. 비례식은 A 대 B는 C 대 D입니다. 이 관계를 쓸 거예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계산하면 내항 곱하기 외항 곱하기 해서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방금과 같은 방식을 쓸게요. 자, 추의 길이가 몇 cm라면 10cm라면 그때 몇 뉴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X라는 표현 써도 돼요? 네모 말고. 오케이. 자, X 뉴턴이 된대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1cm 늘어날 때는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1cm짜리 쓰시든 2cm짜리 쓰시든 상관없어요. 1cm일 때 몇 뉴턴이더라? 3 뉴턴이더라. 그럼 뭐 계산 하나 많으니까 10배니까는 여기 몇 뉴턴? 30 뉴턴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질문 또 들어온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9페이지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9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 문제. 자,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중력을 무시한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중력 신경 쓰지 맙시다. 우주정거장에서 모양이 같고 질량만 다르대요. 질량만 다르대요. 몇 페이지냐면 3번이죠? 질량만 다르대요, 지금. 질량만 다른
두 물체에 같은 힘으로 동시에 불었대요. 자, 그랬더니 A와 B의 질량을 비교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 힘 배울 때 잠깐만요. 우리 F는 MA 배웠나? 아, 이건 따로 안 배웠구나.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구나. 원래는요, 질량이 다른 두 개의 공이 있어요. 지금 A라는 공하고 B라는 공이 있어요. 내가 같은 힘으로 불었대요. 자, 힘은 보통 포스의 약자로 F라고 많이 써주거든요. F, 힘을 줬대요. 이렇게 F라는 힘을 줬대요. 참고로 이건 힘이에요. 힘을 주게 되면은요, 이 문제, 여기서는 중등 과정을 조금 요 배운 걸 조금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니까는 A는 여기까지 갔다면, B는 여기까지 갔어요. 뭘 뜻할까요? 같이 불었더니 누가 더 같은 시간 동안 멀리 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좀 더 정지되어 있던 게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더 멀리까지 갔다라는 건데, 이걸 흔히 가속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같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그냥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같은 힘을 줬을 때 더 멀리 갔다는 소리는 그만큼 질량이 작다는 소리예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안 움직여요. 그냥 하나 예를 들게요. 내가 같은 힘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밀 때 하고 큰 트럭을 밀 때 하고, 큰 트럭의 질량이 훨씬 더 크죠. 그렇게 되면 누가 더 멀리까지 가요? 질량이 작은 애를 더 멀리까지 밀 수 있어요. 같은 시간이라면은. 그래서 멀리까지 밀려나간 거를 일단은 질량이 더 작은 애다라는 것만 해봅시다. 그리고 저랑 뒤에서 배울 거예요. 뭐 뉴턴 역학을 배울 때 F는 MA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F는 MA라는 거. 자, 근데 뉴턴분은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F는 마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쵸? 내가 밀고 있는 개그 중에 하나인데 별로 재미없었나 봐요. 미안해요. 됐죠? 요거는 일단 요 정도만 해놓을게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로 넘어가 보자. 자, 오늘은 마찰력과 부력이란 얘기를 할게요. 마찰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시험을 볼 때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마찰력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놓쳐요. 부력은 어려워요. 근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요? 현재로서는 고교 과정에서 부력이 너무 어려워서 빠졌어요. 고등 과정에서는 안 배워요. 대학 과정에서만 배워요. 근데 단점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대입 시험을 볼 때는 이 부력이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왜? 해마다 교과 과정은 제가 몇 년 주기로 바뀌죠.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또 모르죠? 세상이 바뀌어서 아무나 대학을 다 들여보내줄지도. 원하는 곳 쓰면은. 그런 세상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죠? 네, 그럼 공부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마찰력. 자, 마찰력이 뭐냐? 일단 저항하는 힘이죠. 못 움직이게 막는 힘이에요. 저항이에요. 일종의. 자, 어느 방향으로 생기느냐? 자,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수평면 위에 삐뚤어졌다. 수평면 위에 여기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이 물체는 그냥 대표적으로 네모나게 그렸으니까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저게 뭐 자동차일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현재 이 물체는 정지 상태예요. 즉 멈춰 있다는 소리죠. 자, 내가 이 물체를 힘 F로 이 방향으로 밀었어요. 힘으로.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안 움직이고 정지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분명히 힘을 줬는데도 안 움직이는 이유는 내가 준 힘 말고 다른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물체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하나 더 있어요. 힘이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러니까 물체가 안 움직였죠. 그쵸? 자,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 내가 힘을 줬더니 예를 들어서 몇 뉴턴 줬다고 해볼까요? 뭐 한 10뉴턴 정도 줬다고 쳐볼게요. 뉴턴은 힘의 단위예요, 참고로. 자, 그랬더니 안 움직였다는 소리는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의 힘이 생겼다? 10뉴턴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괜찮죠? 만약인데요, 내가 물체를 5뉴턴으로 밀었어요. 근데도 정지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의 힘이
5N의 힘이 작용을 한 거죠. 괜찮네요.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내가 밀어준 힘만큼 작용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그럼 내가 만약에 밀어주는 힘이 없다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도 없죠. 자, 이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특별하게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마찰력은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을 했다면 그 물체가 정지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구나. 괜찮죠? 마찰력은 정지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크기는 밀어준 힘하고 같아야 돼요. 만약에 밀어준 힘이 없다면 마찰력도 없겠죠. 어느 방향? 힘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정지되어 있을 때는. 근데 만약인데요. 이 물체가요. 움직여요. 자, 이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마찰력은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는요.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이번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으로 그냥 마찰력이라고 쓸게요. 마찰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죠. 자, 조심하세요. 정지되어 있을 때는 힘을 준 방향의 반대로 작용해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을 때는요. 나 지금 뭘 어떻게 줬다는 소리 한 적 없어요.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요. 자, 이건 이동 방향이에요.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요. 자, 그런데 내가 힘을 이쪽으로 줄 수도 있죠. 이거 내가 주는 힘이에요. 이래도 역시 마찰력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들 헷갈려요, 이 부분은. 이렇게 주면 만약에 힘을 반대로 줬다. 이때는 마찰력이 이때도 역시 힘의 방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던 이동 중인 움직이고 있을 때는 무조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은 작용한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또 이때는 힘을 줬다면 힘을 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고 그 크기는 같아야 됐죠. 자, 이때는요. 내가 힘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마찰력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라고 할까요? 힘 변화 없다 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희한하죠. 움직이고 있을 때는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요. 꼭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이게 헷갈리면 고등과정에서 형들이나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 그게 많어. 이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면 요것 때문에 헷갈려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무조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며 이때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던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크던지 작던지에 관계없이 그 마찰력의 값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고. 그쵸? 재밌죠, 이거는? 자, 그러면은요, 한번 내용 볼게요. 방금 얘기한 것만 까먹지 마세요. 자, 마찰력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물체에 접촉하면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렇네요. 선생님, 마찰력이 자꾸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작용하는지를 설명을 하셨죠.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마찰력이 왜 생기는지는 얘기 안 했었네요. 맞아요. 근데 방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찰력이 왜 생기는지는 방금 읽어본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닿아 있어서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게 바로 마찰력이에요. 추워요? 좀 추워요? 그러면은요, 옷을 입어요. 자, 그러면은요. 근데 미안한 거는 이제 남학생들이 저 추워요. 그럼 옷을 입어. 이럴 거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만약에 저 추워요. 그럼 에어컨 끌까? 이럴지도 몰라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니, 꽁은 너도, 왜냐면 내가 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딸 말은 잘 들어요. 우리 딸이 진짜 재밌었던 얘기 일어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아이패드를 하나 샀거든요. 아이패드를 필요해서 하나를 샀는데, 딱 왔어, 이제. 쿠팡에서 이제 왔어. 그래갖고 그날,
자기가 언박싱을 하겠대. 까지 말래. 그래서 박스채 그대로 놔뒀어. 그랬더니 와서 까더라고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터치 한번 못 해봤어요. 저는. 예, 신났어. 우리 아님 하루 종일 갖고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한 번도 못 만져봤거든요. 그날 다음날 이제 내가 쓸 일이 있어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얘기가 나왔어요.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있을 거다. 그래갖고 알았다.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정말 장바구니에 자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를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장바구니에 합이 다 합쳐서 뭐 케이스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갖고 100몇만 원어치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보면서 결제해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5예요. 네, 그래갖고 그래 그러고 결제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왔나? 그래갖고 아침에 저기 뭐지? 그거 필름 붙여줬어요. 와, 근데 더 신기한 건 내 거는 오자마자 그냥 뜯었어. 그래갖고 막 만진 거야 이제. 그래갖고 지문 다 막 묻었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걸 붙이느라고 그걸 다 일일이 닦아가지고 이제 붙였어. 그래갖고 예안이한테 예안아, 이런 거는 오면은 안 뜯고 먼저 필름부터 붙이는 게 제일 편해. 그럼 내가 이렇게 닦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 거는 안 뜯더라고요. 그래갖고 필름부터 붙여다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름 붙이면 내가 만지겠다. 그쵸, 지 거다 이거지. 세상이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여학생들한테 조금 잘해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은 두 물체에 접촉하면서 접촉에 의한 힘이에요, 얘는. 그리고 항상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방해한다는 표현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경우와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를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움직이는 경우가 제일 헷갈리죠.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던 무조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 이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찰력의 방향 거기 나오죠. 물체가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물체가 운동한다. 이거죠. 물체가 이동 중일 때는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자, 움직이려고 한다. 무슨 뜻이에요? 아직 정지되어 있는데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더니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더라. 이런 뜻이에요. 풀었으면은요. 자, 물체가 운동할 때, 그럼 정지해 있을 때하고 운동할 때하고 따로따로 해놨죠? 거기 보시면은 힘을 가해도 정지해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물체가 운동할 때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이때는 힘의 방향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로 갈게요. 자, 마찰력의 크기.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등 과정에서는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중등 과정에서는 무조건 물체가 수평면 위에 놓여져 있어요.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같은 수평면 위에 놓여 있으면 자, 마찰력은요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지면과 물체 사이의 거칠기 정도. 이 뒤에서 나올 거예요. 물체와 지면 사이의 거칠기 정도. 흔히 조금 유식하게 마찰계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건 이제 아직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을 얼마나 누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평면이 물체를 얼마나 떠받치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표현상. 쌤, 물체가 눌렀으니 그만큼 떠받쳐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 저 몇 킬로 정도 나갈 것 같아요? 60? 오케이, 좋아, 마음에 들어. 자, 그러면은요 60kg,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저 몇 살 같아 보여요? 그렇지, 숙제 면제. 자, 그러면은요 두 사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쵸? 여러분들 아니야. 너는요 책을 이따 하나 더 줄 테니까 그걸 하나 더 풀어요. 사람은 선의의 약간의 그쵸, 알죠? 뭔지? 안 돼. 너는 문제집 반 권 더 줄게.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제가 지면을 누르죠, 지금은. 그러면 지면을 내가 누른 만큼 지면도 나를 떠받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요, 얘나 크기가 똑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냥 높아지면서 얘기해 놓는 게
물체가 이렇게 비스듬한 곳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라는 게 물체의 무게하고 같지 않아요, 이때는.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책에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라고 배워요. 지면을 많이 누를수록.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등 과정에서는 수평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고등 과정에서도 헷갈리지 않으려면 누른 만큼 떠받치니까 떠받친 정도가 더 중요하다 정도만 알고 계십시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떠받치는 정도 이러면 선생님 멘탈 터지니까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 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지면과 물체 사이의 거칠기 정도가 똑같은 경우에 한해서는요. 자, 그럼 거기 됐고 두 번째.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당연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쫙 뛰어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축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골 넣으면서 골 세레머니를 하죠. 자,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제가 어떤 애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잔디밭이 이제 처음 있는 곳에서 축구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보면 이렇게 탁 세레머니 쫙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이제 그걸 생각한 거야. 골을 넣었어.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게 인조잔디야. 인조잔디에서 그렇지. 반바지야. 자기는 거기서 처음 축구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자기도 누구처럼 하고 그거 알죠? 무릎 딱 굽혀서 쫙 미끄러지면서 알죠? 그 저기 웃다리 쫙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세레머니를 하려고 쫙 미끄러졌는데 어떻게 된지 알죠? 그 다음 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까졌어요. 그쵸?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지면하고 물체 사이에 얼마나 거치냐 정도에 따라서 마찰력이 더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됐고요. 자, 그래서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 자, 우리 마찰력이 있어서 좋을 때도 있고 마찰력이 없어서 좋을 때도 있는데요. 마찰력이 거기 보시면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 수영장 미끄럼틀 물 뿌린다. 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겠죠? 내려가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여러분 창문 열고 닫을 때 옛날 창문은요 그냥 창문 틀만 있어요. 그래서 밀면은 그걸 드드드득 거리면서 밀어야 되는데 요즘엔 바퀴가 달려 있죠 밑에. 스륵 스륵 잘 열리고 닫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전거에 아니면 윤활유 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베어링 사용하는 거. 베어링이 혹시 뭔지 아세요? 베어링 잘 모르죠? 여러분들 자전거 같은 거 타시면은요 자전거 축이 있고 바퀴를 달죠. 그럼 바퀴가 있고요 자전거 축이 있으면은요 얘를 그냥 껴놓으면 여기 마찰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구슬 같은 걸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 구슬에 의해서 최대한 마찰력을 적게 해주려고. 그래갖고 이걸 베어링, 흔히들 베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르신들은. 그래갖고 보면은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기계 많이 가공하는 데 가면 베어링집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저 베어링도 종류가 다양해요. 요 베어링 한때 유행했었지 않나?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휙 돌리는 거. 내 거는 베어링이 좋아서 오래 돌아가 그러면서 뭐지? 그 스피너인가?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더라. 그 뽁뽁이 누르는 거. 우리 집에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거.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은 사오는 것 같아요. 꼭 지 돈으로 산대. 갖고 맞다. 우리 딸도 이거 영상 보게 할 거거든요. 좀 이렇게 깨달으라고. 자꾸 떠드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들 나 좀 잘해주는 아빠가 어딨어. 그치. 다 사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예안이도 알긴 아는데, 좀 덜 사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쵸. 예안아, 덜 사도 된단다. 자, 그러면은요. 자,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 자, 산에 올라가는데 발이 미끄러져요. 못 올라가죠? 할 때는 마찰력을 크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계단 끝에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턱 같은 거 붙여놓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뭐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닐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뭐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거기 3번, 4번 두 개만 풀어볼게요, 지금. 예시로 3번, 4번.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현재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다만 부탁이 있는 건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거. 3번, 4번.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틀려도 돼요. 그리고 문제는 틀려도 좋은데 자꾸 문제를 읽어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는 거 연습 좀 합시다. 나중에 보면은요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 풀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면 못 풀더라고요. 자, 3번하고 4번 두 개만. 3. 8이 어디 있니, 거기? 숫자가 이상해요? 이거 착한 사람은 보여요. 그죠? 그죠? 착한 사람은 잘 보여요. 자, 3번 볼게요. 시간상 그냥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0N인 상자를. 자, 무게가 100N이래요. 자, 물체의 무게가 100N이에요.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숫자를 주면은요, 필요 있는 숫자가 있고 필요 없는 숫자가 있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걸 같이 줘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헷갈린다가 공식 표현인가? 헛갈린다나? 헛갈린다까? 헷갈린다까? 헷갈린다가 공식 표현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체를 몇 뉴턴으로 잡아끈대요? 20뉴턴으로 잡아끈대요. 자, 끌어당겨 상자가 중요한 거 움직이지 않았다죠. 즉 무슨 상태에 있는 거죠?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찰력의 크기 몇 뉴턴입니까? 그럼 마찰력은 자, 100뉴턴이 중요해요? 아니죠. 정지되어 있으니까는 힘 준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렇지 20뉴턴이 마찰력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크기와 재질이 같대요. 크기도 같고 재질이, 자, 여러분들 재질이 같다에 밑줄 긋고 뭐라고 써보냐? 거칠기 정도가 똑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즉 지면과 물체 사이의 거칠기 정도는 같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재질이 같다는 소리는 용수철로 끌고 간대요. 질질질. 그쵸. 자, 그럼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은 1번. 마찰력은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에서 운동하는 한글을 못 읽지?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기 때문에 가와 나 중에서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누가 더 큰 거야? 나예요? 나가 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부력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부력. 여러분들 혹시 과학 무슨 뭐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부력에 대해서 나온 거 얘기 나오면요.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죠. 그 사람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목욕하다가 유레카 그러면서 뛰어나갔다는 사람. 그쵸? 오늘날 그러면 삐뽀삐뽀 경찰 옵니다. 그쵸? 부력이죠. 부력. 자, 그러면 부력은 왜 생길까요? 부력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물속에서 물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쵸? 그냥 물속에서 위로 뜨려고 하는 힘이 부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합니다. 물 위에 뜹니다. 부력이 생긴 거죠. 그쵸? 자, 부력이에요. 자, 어떤 물체가 자, 물속에 들어왔어요. 자, 물속에 있건 물 밖에 있건 물체가 지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중력은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물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세요. 부력은 어디의 반대 방향이다? 중력의 반대 방향이다. 정의 꼭 기억해 주세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부력이라고 한다. 자, 이 상황에서 둘이 똑같다. 그럼 이 물체는 위로 올라가지도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가만히 둥둥둥둥둥 떠 있겠죠. 자, 이걸 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력은 왜 생기느냐? 여기는 액체, 여기 뭐 물이라고 해볼까요? 물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죠. 이걸 부력이라고 그래요. 조금 자세한 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부력. 액체나 기체도 가능해요. 액체하고 기체를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 유체라 그래요. 유체.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유체라고 합니다. 액체도 유체고 기체도 유체예요. 그럼 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 지금 공기라는 기체 속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 기체도 나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떠받치는 뭐가 생길 수 있죠? 부력이 생길 수가 있죠. 존재하냐고요? 네,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부력이. 자, 그런데 액체보다는 이 기체가 작용하는 부력이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풍선이 있는데 풍선 안에 헬륨 가스나 이런 가벼운 가스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때는 중력이 워낙에 작으니까 부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둥둥둥 떠 있죠. 그렇죠? 자, 역시 기체도 부력을 작용합니다. 물론 액체에서 그 부력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액체에서 잘 느끼는 것뿐이지 기체도 있어요. 그래서 기체하고 액체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유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여기서 밀어 올린다는 표현 대신에 조금 유식하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부력의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한다. 자, 뭐 됐고. 자, 그 다음에 3. 부력과 중력의 크기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열기구가 위로 뜬다? 얘는 중력보다 누가 더 큰 거죠? 부력이 더 큰 거죠. 위로 뜨니까. 자, 그 다음에 배, 물 위에 떠 있죠? 중력하고 부력이 어떻다? 같다. 자, 물속에 가라앉는다? 그러면 부력보단 누가 더 크다? 중력이 더 크다. 자기 수영 못한다. 자기 물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꼬르륵이다. 수영들 해요? 오, 대단한데 뭐야? 이게 다 좋은 게 스마트워치가 장점은요. 바로바로 알려줘서 좋기는 한데요. 너무 자주 알려줘서 귀찮기도 해요. 편하긴 한데 단점, 꼭 차고 나가려고 그러면 충전을 안 해요. 그쵸? 오늘은 그래도 충전했어. 오늘까지 안 했으면 3일째 안 할 뻔했어. 그래도 오래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력을 측정하는 방법. 자, 거기 보시면은 크기 측정. 자, 부력의 크기예요.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과 후의 무게 차이다라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어떤 물체를요, 그냥 무게를 재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용수철 저울로요, 물체를 일단 무게를 재요. 그랬더니 얘가 한 10N짜리예요. 물체 무게가 현재 10N이에요. 어떻게 재냐고요? 물체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하고요. 현재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어떤 거죠? 같아서. 그럼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탄성력이 10N이면 아, 중력도 10N이겠구나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물속에 집어넣어요. 물속에 집어넣어요. 딱 차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용수철 저울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중력이 바뀌진 않아요. 중력은 그대로 있어요. 중력이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물속에 집어넣더니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긴 거죠? 부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용수철은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가 있죠?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쏠까? 탄성력이 있어요. 자, 아까는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았죠. 지금은 중력하고 탄성력하고 부력을 합친 게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탄성력을 봤더니 탄성력이 7N이 찍혔어요. 7N이 측정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3N은 누가 떠받치고 있는 거죠? 부력이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부력이 3N이구나 하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물체가 공기 중에 있을 때 무게랑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무게를 쟀을 때 그 차이값이 부력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레카라고 얘기했던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바로 뭐냐?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체가 물속에 들어왔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공간에 해당하는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밀려 나갔겠죠. 그럼 물이 밀려 나갔으면요, 물 입장에서는 졸지에 밀려 나갔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물체를 밀어요. 그래서 물체를 밀다 보니까 생기는 게 바로 부력이에요. 그러면 부력은요, 저 물체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물체가 얼마나 물을 많이 밀어냈냐가 중요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누가 무겁냐 가볍냐 싸움이 아니고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부피가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세빈이보다는 내가 부피가 더 크겠죠? 내가 덩치가 소위 말해서 커요. 그리고 마동석 아저씨가 있다면 마동석 아저씨가 부피가 훨씬 더 크겠죠, 나보다. 뭐 실물로 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디다. 와, 이렇대요. 그냥 느낌이 그냥 와, 이렇대요. 그냥 사람인가 싶을 정도래요. 하여튼간. 어쨌거나. 그러면 무게는 셋 다 달라요. 무게는 필요 없지만 자, 부력을 측정할 때 무게랑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피가 큰 사람이 그러니까 물속에 잠긴 부피예요.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큰 사람이 부력이 더 크다예요. 그러니 세빈이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랑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아저씨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부력이 커야 돼요? 아저씨가 부력이 더 커야 되겠죠. 그쵸? 왜? 부피가 더 크니까. 물을 그만큼 많이 밀어냈으니까. 자, 거기서 보시면은요. 물에 잠긴 세 개의 물체가 나와요. 자, 여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부피를 가진 물체 3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물이에요. 자, 첫 번째 물체는요. 물의 반에 걸쳐 있어요. 요만큼만 물속에 잠겨 있고요. 똑같은 물체인데 얘는 여기. 똑같은 물체인데 얘는 바닥에 닿아 있어요. 요렇게.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C라는 물체가 있어요. 셋 다 부피는 똑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부력은 누구랑 관계 있다? A, B, C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을 얼마나 많이 밀어냈냐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B하고 C는요, 물에 다 잠겼죠. 똑같은 부피예요. 그런데 B는 떠 있고 C는 가라앉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 B하고 C의 부력은 어떻다? 같다. 왜? 물을 얼마나 밀어냈냐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얘는 중간에 떠 있다는 소리는 뭘 뜻하는 걸까요? 부력하고 무게가 어떻다? 같다. 얘는 부력보다 무게가 더 어떻다? 더 무겁다라는 뜻일 뿐이에요. 얘는요, 선생님, 그럼 A는요, 물을 일부만 밀어냈네요? 그럼 물을 밀어낸 면적이 제일 작죠, 얘가. 부피가 제일 작죠? 그럼 부력은, 자, 부력만 따지면 A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부력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는요, 부력이 작았는데 현재 가만히 있으니까 무게랑 부력이랑 어떤 거죠? 같은 거죠. 그럼 무게 자체는 누가 제일 작은 거예요? A가 제일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삐뽀 해요. 아시겠죠? 왜냐고요? 엄마한테 무지 혼날 거거든요. 시험 못 봤다고.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물리에 대해서 단어라도 이제 배우잖아요. 의미라도. 이걸 전혀 안 한 사람, 안 하고 고등과정으로 올라가는 사람하고요. 처음에 스타트를 끊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뭐 물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고등과정 가서 아주 열심히 한다. 그럼 되겠지. 그럼 또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과목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하기 싫죠.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처럼 미리 좀 해놓으면 노력을 좀 덜 해도 조금 편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역시 또 공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화물선의 부력인데 그럼 거기 화물선 보세요. 화물선이 비어있을 때 물에 조금만 잠기면 되겠죠. 근데 화물선이 무거우면 부력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물에 더 많이 잠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부력을 이용하는 거 거기 보시면 부력을 이용하는 거는 뭐 액체 속에서 부력을 받나 기체 속에서 부력을 받나 똑같아요. 의미는. 다만 기체 속에서는 부력이 조금 더 작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간단하게 딱 두 개만 해봅시다. 7, 8. 7번, 8번 두 개만 해볼게요. 7번, 8번. 참, 저녁은 먹었어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 언제 먹어요? 이따 끝나고, 배고프겠다. 이거 끝나고? 그래요? 급식은 먹었어요, 오늘?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왜? 밥 안 줘? 아, 니네, 그래요? 좋겠다. 나는, 급식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학교에서. 그래요? 저 때는 졸업하는 그날까지 도시락 싸갖고 다녔어요. 어. 왜?
학교에서 급식을 몇 번 먹어본 적은 있거든요. 저기 공식적으로 가가지고. 근데 이게 복불복이더만. 날짜가 괜찮을 때 가면 좀 맛있고 안 괜찮을 때 가면 좀 별로더만.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숙 학교들은요, 소위 말하는 영재 학교들은 부모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학교에 올 때가 있어요. 외부 인사들이, 외부 사람들이. 애들이 근데 그날은 진짜 끝내주게 맛있대요. 한 3일치 급식 재료가 가라는데요, 거기다가. 그러고는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3일 동안은 거의 빈곤의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추워요? 근데 학교는 어, 평범하지도 않으면 음, 되게 맛있는데 어, 막 쌀국수는 짜장면이나 그런 맛있는 거 있으면 어. 없어요. 그치.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었어. 뭔가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 조합이 이상해진다는. 그렇죠. 그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뭐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안 어울리는 소스가 누구랑 조합이 돼서 나온다거나 그걸 따로따로 놓고 보면 참 맛있는데 그걸 한 번에 조합하면 정말 토 나올 맛이 된다거나 그 소리는 들어봤어요. 자, 그럼 7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에 넣기 전에 5뉴턴이래요. 즉 물체 무게가 몇 뉴턴? 5뉴턴짜리예요. 근데 물속에 넣었더니 3뉴턴이 됐어요. 그럼 2뉴턴이 줄었네? 그 2뉴턴을 누군가 해주고 있는 거죠? 부력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의 답은 몇 뉴턴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2뉴턴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제부터는 모식도로 그릴 건데 물체가 있으면 중력, 물체를 넣기 전이에요. 머릿속에 탄성력. 그래서 처음에 이게 몇 뉴턴, 이게 5뉴턴. 자,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버릇 하세요. 여기가 그래서 중력이 5뉴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중력 안 바뀌어요. 5뉴턴인 거. 자, 그런데 탄성력이 3뉴턴만 됐다. 그 소리는 다른 힘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 힘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2뉴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화살표 그림, 우리 앞에서 힘 배웠을 때 화살표 그림 하는 거 있었죠? 요거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고교 과정에서 요게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건 왜 그러냐? 중등 과정 때 저거 쉬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고 안 해보는 애들의 특징이 고교 과정 가서는 막상 해보려고 그래도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쉬운 거 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돼 뒷짐지고. 그 정도는 중학교 때 했는데 이러면서 또 다시 그치? 공부 못하는 지름길이 아주 그거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 나온다. 그럼 딱 얘기하죠. 야, 너 물리 되게 못하지? 저 좀 해요. 언제? 중학교 때요. 너 지금 몇 등급이야? 그건 말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 할 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쉬운 거 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끄러운 게 아닌 게 어렸을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 어렵다. 2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1 더하기 1 그러면 이렇게 하고 2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중등 과정이 됐건 고등 과정이 됐건 필요하면 다 쓰고 필요하면 계산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건너뛰지 마시고 나중에 헷갈리고 그것 때문에 틀리면 어디서 틀렸는지를 못 찾아요. 그런 식이면. 은근히 산수 틀리는 사람 많아요.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자, 8번은 오른쪽 그림은 수조의 같은 부피의 쇠구슬. 자, 여러분들 같은 부피라고 줬지 무게가 같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현재. 쇠구슬 나타낸 것이다. 쇠구슬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등호 또는 부등호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A하고 B는 물속에 다 잠겨 있나요? 자, 그럼 A하고 B는 어때야 돼요? 부력이 같아야 돼요. 왜? 부력은 물에 잠겨 있는 부피만 신경 쓰면 되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누가 물에 잠겨 있는지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얼만큼 물에 잠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C는 보세요. 좀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위에 살짝 머리가 보이죠? 살짝 덜 잠겼어요. 살짝 덜 잠겼으니까 부력이 더 어떨까요? 작겠죠? 얘네 둘보다는. 그리고 D는 물에 살짝 걸쳐 있죠. 그럼 부력이 조금만 물을 밀어냈으니까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BC의 무게, ABCD 무게는 알아요? 그럼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력이 어떠니?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물을 얼마나 밀어냈냐만 신경 쓰면 돼요. 누가 물을 밀어냈냐는 어떤 재질, 어떤 무게가 물을 밀어내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소리 잘 들어가죠? 트라우마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괜찮아. 그래도 8분 정도면 양호한 거야. 예전에는 2시간 신나게 떠들었는데
오, 그때 알았어. 다 찍고 나서. 뭔지 알았냐면, 잘 찍혔나? 그리고 영상을 딱 틀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내가 볼륨을 안 켰나? 볼륨을 켰어. 그래도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딱 봤더니 안 켰어. 자, 진짜. 그럼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이걸 다시 찍을까? 너무 귀찮아. 그러면 영상을 보면 내가 더빙을 할까? 그러기엔 재주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몰라. 그냥 제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게 뭐야, 씨. 이렇게. 그러면 진짜 학생들이랑 소리 안 나고 내 그럴 때 이러면서 봐요. 아니요. 난 찍었다. 근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 괜찮지,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해서 그냥 질문해줘.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칠판만 보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찍었으니까. 알게 뭐야.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마찰력과 부력에 관련돼서 문제가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안 넣어놨구나,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들 19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 이번 주 숙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체크하셨겠지만 중등 과정에서는요, 계산이 거의 없죠. 계산 위주가 아니에요. 계산 위주가 아니라 개념 위주예요. 그런데 고등 과정에서는 계산 위주로 가요. 그런데 고등 과정에서 이런 마찰력이라든가 부력이 힘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방향으로 힘이 얼만큼 작용해야 될지를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리해 볼게요. 마찰력은 둘로 구분하셔야 돼요. 정지되어 있다 물체가 그러면 힘을 주면 힘을 준 반대 방향으로. 맞죠? 얼만큼의 크기로 힘을 준 크기만큼. 움직인다. 자, 움직이면 힘을 주는 방향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뭐가 중요하냐? 지면을 얼마나 눌렀냐? 무게가 얼마나 크냐? 그런데 좀 더 나가면은 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물체를 얼마나 떠받치냐 정도로 하자. 그리고 지면과 물체 사이의 거칠기 정도가 중요하다. 자, 부력. 자, 부력은 왜 생기니? 물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부력이다. 부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무조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부력의 크기는 뭐가 중요하다? 물을 얼마나 밀어냈냐, 즉 물속에 얼마나 잠겼냐의 부피가 중요하다. 이때 어떤 재질이고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물을 얼마나 밀어냈냐만 중요하다. 어떤 아저씨께서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라 해야 되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유레카라고. 그쵸? 물속에서 뛰어나가서 아르키메데스가 폴락 벗고 뛰어나가서 얘기합니다. 그쵸? 잡혀갔겠죠? 그쵸?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요. 삐뽀삐뽀 경찰 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나요? 너무 쉽게 설명했나요? 쉬었어요? 자,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나 저 정도는 잘 아는데 라고 했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작이 나겠네요. 안 배운 거 할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수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쉽게 가려고 노력할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가급적 그것만 집중적으로 갈게요. 왜? 우리는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고등과정, 대학과정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중등과정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어요. 왜? 중학교 때 전교 1등하면 뭐예요? 고등학교 가서 전교 꼴등하면 대학 못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쵸? 대학 입시에서는 중등과정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밑거름이 돼서 평생 갑니다. 왜? 아주 기초적인 거일수록 평생 그게 밑바닥에 깔려서 가요. 사람은 그게 기본 베이스로 가니까.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질문 없죠? 뭐 그런 질문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처럼 잘생길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질문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은 우엑 그러던데. 잘생기면 돼요. 됐죠? 네,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